검찰하고 법원, 특히 조희대 대법원은 뒷구녕에서 뭔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게 거의 분명해 보여요. 그죠? 이들은 겉으로는 독립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뒷구녕에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 민주진보 정부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다시 어찌 보면은 그들의 세상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같은 놈은 어떻게 보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바지 사장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열을 뒤에서 밀어주고 실질적으로 조정한 사람들은, 또는 김건희까지 조정을 했던 사람들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검찰의 주요 보직을 차지했던 고위직들, 그러니까 전직들이죠. 전관이라고 합시다. 아주 고위 검찰 전관들, 그리고 법원 판사를 오래 했던 전관들, 판사 전관들, 그리고 그들을 현재 데리고 있는 대형 로펌들, 이들이야말로 진짜 내란 세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윤석열을 앞세워서 검찰 정권을 세웠던 이 법조계의 이 암흑의 세력들, 암흑의 세력들이라고 합시다. 대형 로펌 등등이든 뭐든, 아니면 전 현직 검찰 법원의 고위직이든 뭐든, 하여튼 법조계의 검은 세력들, 딥스테이트까지, 하여튼 그런 놈들이 있다고 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이 내란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내란을 포기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이들은 지금 또 새로운 내란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구심 들지 않으십니까? 앞서서 권창형 특검이 내란 세력들은 실제로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간 사람은 극히 일부다. 윤석열이가 감옥에 갔는데, 김건희가 감옥에 갔는데, 그래도 일부, 그보다 더한 것들이 숨어서 뭔가 암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들은 지금 조희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 조희대가 요즘에 지금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잖아.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가지고 지 입맛에 안 맞는 대법관은 아예 제청도 안 하겠다. 몇 달을 질질 끌다가 탄핵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 대법관 2명을 연달아 제청을 해버리잖아요. 사전에 협의도 없이.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사건, 내란 사건과 김건희 도이치모터 사건, 이거 석 달 동안 대법원에서 재판 다 했어요. 근데 소부에서 재판이 끝나갈 때쯤 갑자기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뺏어갑니다. 석 달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 석 달이 끝날 쯤에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버려요. 이런 걸 보면서 조희대가 뭔가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조희대가요, 지금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이유, 그 배경에, 이런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법조계 쪽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희대가요,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조희대가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희대의 개인적 판단에만 이게 원인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을 그 자리에 밀어 올렸던 거대한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이번에는 조희대를 밀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의심을 했고요. 그래서 취재를 해본 결과 조희대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서초동에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진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모양이야. 조희대가 선거에 관심이 있대.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조희대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갑자기 몇 달씩이나 임명 안 하고 있던 대법관을 갑자기 턱 제청을 한다든지,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툭 던져 놓는다든지, 그래 놓고서는 지금 입도 뻥끗 안 하고 짱 박혀 있는 거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정치 행위잖아요. 조희대의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 행위입니다. 지난 17일 조희대가 갑자기 신임 대법관 후보 두 사람을 임명 제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 원래 조희대 픽이었지. 조희대가 이 사람을 임명하려고 지금까지 시간을 질질 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람은 조희대 아바타라고 그랬잖아요. 예, 조희대 아바타. 예. 협의도 안 하고 툭 던져놨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협의를 하는, 대통령과 협의를 하는 관례를 깨고 떡하니 제청을 한 겁니다. 이게 왜 협의를 하는 관례가 생겼느냐? 결국 대법관을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을 하는데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그 임명권을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존중이 안 되면 어떻게?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진짜 혼란스럽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협의 절차를 자기들끼리 지금까지 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딱 제청을 해버렸던 겁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행보인 거죠, 이게. 기존의 관례를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치 중에서도 상정치야. 대한민국에 이런 대법원장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지금 조희대는 정치를 하고 있다. 조희대가 이렇게 정치 현장에 뛰어든 게 처음은 아니죠. 작년 5월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갑자기 이재명을 대선판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 이만한 정치 행위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 때는 정당과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조희대는 선거에 직접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만한 정치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희대는 이미 정치 판사였던 거지. 이미 그 본인 스스로가 이미 정치인이었던 거야. 대법관이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희대가 당연히 선거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니 지가 선거에 출마하는 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조희대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개월 남았나? 내년 6월이면 나가리야. 나가야 돼. 그랬던 조희대가 막판에 이렇게 정치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대법관을 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 아니죠. 대법관을 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재명과 싸워서 이겼어 라는 식의 서사를 만들려는 거예요. 일부러 논란을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협의 없이 턱 던진 거야. 협의 없이 턱 던져놓고도 뭐 희한한 소리를 하죠. 아, 대통령이 면담 날짜를 안 잡아줘가지고 못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마지막까지 협의하려고 했다 라고 했다가, 아니 했다가 예, 누가 보더라도 일부러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논란인데 하여튼 논란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희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 얘가 지금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정치찰이었죠. 근데 이번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조희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일까요? 예, 조희대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요.
이로 선거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선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서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조이대는요, 논란이 일면 일수록 좋습니다. 최근에 청와대가 대통령실에서 조이대가 서면 제청한 이 손봉기를 빠꾸시키려고 반려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 아이디어를 냈더니 조이대 쪽에서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야. 아예 입 밖으로 발언이 안 해. 반려하려면 하시든지 이런 분위기예요. 왜? 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판사를 만약에 이게 반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했는데 과연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나 없나, 이 문제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 어디서 많이 봤지? 대통령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그걸로 정치를 한 사람, 그게 누구야? 그게 윤석열이잖아.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 멍청한 새끼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에? 지금 그 루트를 조이대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대는 논란이 생기면 좋아. 반려하면 더 좋아. 대통령이 반려를 못하는데 억지로 반려를 했네. 아니, 대통령도 반려할 수 있네. 이 논란거리를 일으키잖아. 그러면 그 논란의 핵심에 조이대가 있는 거야. 조이대가 그 사이에서 욕을 먹을 수는 있어. 하지만 윤석열도 욕 먹으면서 컸단 말이야. 일부러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럼 뭡니까? 지금 조희대가 노리는 것도 그건 거예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죠. 조희대는 요거를 노리는 겁니다. 자, 좋아. 이 장면,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느껴지지. 조이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정치야. 이미 이게 정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거야. 대통령과 이 대법관 자리를 놓고 딜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지금 주변 세력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론전을 벌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지. 이게 뭐예요? 이거야말로 정치죠. 정치의 정의가 뭡니까? 한정된 국가 자원을 놓고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 세력들이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협상하고 때로는 대결하는 거, 이걸 모두 합쳐서 정치라고 합니다. 국가가 가진 자원을 배분하는 거, 이걸 보고 국가의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국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치 세력끼리 싸우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이 과정 전체를 일컬어서 정치라고 부르는데, 지금 조이대야말로 대법관 자리라는 국가 자원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지. 밀당을 벌이고 있죠. 이게 뭡니까? 정치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처음이 아니야. 선거에 개입한 적도 있죠. 정치로 막 채우고 있는 중이야.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더군다나 나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겼어. 이 문제를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 옛날에 나 문재인과 싸워서 이겼어 라고 해서 대통령 된 새끼가 있죠. 그게 윤석열이라는 놈이잖아요. 그 자리에 가장 그 1등 공신이었던 게 한동훈이었고, 예, 그 루트를 지금 조이대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얘 선거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이미 조이대는요, 언론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야, 조희대의 치밀한 반격에 민주당이 걸려들었다, 뭐 이러고 있어. 이거 그러면서 여기 그 근거가 뭐다? 김준일하고 임재성이야. 뉴머식인가는 걔네들이죠.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꼼짝을 못하네? 누구한테? 이 조이대한테 꼼짝 못하네? 이런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언론 플레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서초동에 떠돌고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 조희대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네,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조희대가 다음 선거에 출마한다면 뭐에 출마하겠어? 대통령이지 뭐. 조희대는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윤석열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 있는 와중에 비위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죠? 특히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게 드러나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이를 국회에서 탄핵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탄핵을 안 했지. 당시 이낙연이가 그걸 안 했잖아.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추미애가 윤석열을 징계를 합니다. 근데 그 징계가 뜻대로 되지 않고 이게 오히려 재판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윤석열이가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 생겼죠.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조희대를 우리가 빨리 탄핵을 해야 돼. 탄핵을 할 때 해야지 조희대가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길을 따라갈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조희대 윤석열과 똑같은 코스를 가게 됩니다. 그 코스에 초입에 이미 들어섰어. 그러니까 서초동에 조희대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지금 조희대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 빨리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윤석열한테 당했던 코스 그대로 조희대한테 당합니다. 조희대는 지금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고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조희대가 대선에 나오면 내 초능력으로 없애주겠다고 했어요. 조희대는 생긴 것도 음침하고 변태 같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윤석열이는 뭐 변태 안 같았어? 윤석열이는 척 보는 순간에 대가리 텅 비어 보이지 않습니까? 에? 술 주정뱅이로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를 당시 그 조중동을 비롯한 얘네들이 얼마나 포장을 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 경고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윤석열이가 대선을 꿈꾸고 있고 대선을 위한 장난질을 시작했다는 얘기, 윤석열이가 저는 윤석열이가 당시 조국 장관을 수사한다고 설칠 때부터 저는 그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권을 꿈꾸고 있고 대권 때문에 저 짓을 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조희대 문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지금 나오는 방법은 한 사람은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한 사람만 임명을 하고 한 사람은 반려를 하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때요, 장미 대변인님? 그게 방법이 될까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도 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법부에서는 제청권, 임명권 동등하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청이란 건 문헌상 의미가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랑은 다른 게,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이 있고 대법원장 몫이 있고 또 대통령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게 3분된 그 취지를 존중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거고, 이 대법관은 구성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임명권자와 협의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던지듯이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뒷짐지고 있는 부분,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고, 다만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건데, 이 민주당에서도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재청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고,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데, 국회에서 동의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때 이걸 반려하는 게 혹여나 뭐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 평가를 받을까봐, 그렇다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철회를 하거나 국회로 좀 보내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요. 지금 오늘 조간들을 보면 아마 청와대에서도 과거에 그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그 김병로 대법원장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장 재청 관련해서 반려했던 전례를 참고해서 반려를 하는 쪽으로 또 그 뭐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여러 이런 좀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율의 저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법원 행정처 폐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한번 저도 찾아뵌 노무현 정부 때는 한번 도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또 나기도 해서요. 이게 법원 행정 업무를 맡는 기관이라서 이 부분이 법관들이 독점하듯이 해가지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 이탄희 전 판사 전 의원이 이 대단히 문제의식을 갖고 제기했던 부분도 기억이 나고, 사법농단이 있을 때는 법원 행정처가 얼마나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켰습니까? 이게 폐쇄적으로 외부에서 견제받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14명의 대법관 중에 한 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행정 업무를 맡는다는 그 명분으로 안 해요. 그 판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열외로 해준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사건이 적체되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구조와 시스템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꼭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법원 개혁과 관련한 어떤 동력은 사법부가 또 스스로 또 자초하는 부분이 있는 근데 거죠. 저는 이게 뭐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법원이 자꾸 기득권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득권이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저해야 하는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대형 로펌들의 로비나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뭐 행정처 폐지 뭐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지금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전 사법부에 대한 이슈는요, 전 대법원 이전입니다. 대법원을 저는 충북이나 이쪽 국토의 중앙적인 그 위치로 저는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다음 내년부터는 2028년부터인가요? 대법관을 증원을 해서 12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오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신규 대법관들 청사 마련해 주려면 4조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4조 정도 씁니까? 이게 서초동에 모아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 카르텔 발생하고 사법의 기득권화되는 문제가 수두룩 빽빽하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 지을 땅도 없어가지고 지금 주택 문제 심각하잖아요. 전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대법원 청사가 87년도에 결정하고 95년도에 입주를 해서 30년째 저 법조 기득권을 해오고 있는데, 전 지금은 이 행정부도 세종시로 2029년도에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북 지역으로 해가지고 사법수도의 비전을 가지고 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좀 내려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이룩해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사법개혁의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대법관 증원했을 때 사무실도 저는 더 넓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주 여건도 마련해주고 법원 가족들 다 내려가면 정착 지원금도 주고, 전 이런 걸 통해서 전 조금 더 이 사법개혁이라는 거를 어떤 구조개혁만 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저는 개혁까지도 좀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의대 논란을 보면서도요, 저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권창녕 종합특검이 특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란 세력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 저자들은 지금도 기회만 되면 다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의대 내란 세력입니다. 조의대 같은 자가 지금도 버티고 있고, 아직도 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정부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서로 아픈 데를 감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데 너는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너 왜 우리 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은 너무 지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렇게 내란 세력이 버티고 있는 때 아닌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